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71포인트, 0.14% 하락한 1960.25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3% 내린 608.9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 이틀 연속 약세 흐름 보여주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전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함께 오늘 있을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 홀 연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지는 일본 정부의 2차 경제 제재 조치와 또 MSCI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 등과 같은 빅 이벤트를 앞두고 시간은 다소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오늘 밤 11시, 그러니까 현지 시간 23일로 예정되어 있는 잭슨 홀 미팅에 더욱더 전 세계 눈과 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과연 파월 의장이 시장의 기대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바로 전날이었죠. 하커 필라델피아 총재와 조지 캔자스 총재가 나란히 이 매파적인 발언,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더 이상은 필요 없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시장은 아직까지는 향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 오늘 밤 파월 의장의 의사가 나오더라도 9월 FOMC 회의 전까지는 시장이 등락을 반복하면서 관망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정말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죠. 바로 히든스탁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민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2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오늘 또 우리 둘이 함께 하니까 또 기분이 또 좋고 행복한데요. 전문가님 오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상 이번 주까지 본다 하더라도 시장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게 사실인데 그 반등장 안에서도 좀 종목들이 강하게 못 간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시장은 올라갔지만 왜 내 계좌는 올라가지 않는가라는 고민과 걱정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 희망인 이 마르스 전문가 되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그리고 이번 주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요. 그래도 하락폭을 좀 만회하면서 마감을 하면서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것이 개인이 오늘은 팔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좀 들어와 주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상 지금 코스피 시장을 본다고 한다면 좀 등락이 좀 심합니다. 실질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빠지기도 하면서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지금 환율 자체가 1,2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항상 얘기했죠. 환율이 1,200원 라인대에서 이탈이 나와야 대세 상승이 가능한데 환율이 계속 1,211원, 1,200원 라인대 계속 버티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상 얘기하는 게 올라가기가 힘들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더 하락이나 더 우하향세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겠자면은 이번에 FOMC 9월에 회의 있지 않습니까? 그 FOMC 회의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된다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도 지금 금리를 낮춰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얘기했습니다. 아, 금리 인하가 나오면은 그럼 시장 반등 나오고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 항상 얘기하죠. 금리 인하가 나오면은 돈이 좀 들어오는 것처럼 볼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돈이 채권 시장으로 넘어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 좋아 보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정책이다. 억지로 시장을 부양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든 금리 인하를 안 하든 안 좋겠지.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 아마 제가 봤을 땐 단기 조정세를 조금 여러분들이 예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우상향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저점대를 그어놓고 이 저점 부근에서 눌림목을 만들어진 이후에 어느 정도 이번에 실제로 아시겠지만 적어도 이번에 FOMC 금리 인상이나 인하나 어떻게 될지 동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넘어가고 10월까지 봐야 우리가 어떻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최대한 심사숙고하는 마음으로 고민하는 마음으로 절대 무리하게 베팅하지 말아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 오늘은 뭐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장 중반에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었는데 코스피와 달리 조금 더 하락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심사숙고 유효한가요? 네, 사실상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근원 실행, 이 말과 이 행동을 조심해라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왜 그러냐 한다면은 이 코스닥 시장이 오늘 양봉이잖아요. 겨우 버틴 거예요. 뭘로 버텼냐면은 제약바이오 종목들 끌어올리면서 뭐 코롱생명과학이라든가 HLB라든가 이런 종목들 반등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장이 버텼다 보는 건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종목이 다 올랐냐? 아니요. 제약바이오만 올랐습니다. 그럼 제약바이오가 오를만 했는가? 오를만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사실상 버티기 위해서,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제약바이오가 반등 나온 모습이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슈 본다 한다면은 지소미아 관련해서 지금 실제로 이 한일 간의 군사 정보보호 협정이 깨졌죠. 파기가 되면서 악재가 나왔고요. 한일 사이가 더 나빠지게 됐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북핵 시설을 다시 한 번 더 만들 수 있다. 북핵 시설 때문에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나 북미의 이 실무 협상이 깨질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안에서는 악재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지수가 반등 나올 수 있겠는가? 지수가 지금 반등 나오는 거는 거품이다. 그냥 제약바이오 방어로 인한 지수의 반등이지 실질적인 지수가 겨우 버티고 있는 수준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도 지금 구간에서 저점까지 한 번 더 눌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럼 코스닥도 눌리고 코스피도 눌리고 그럼 얘기하는 게 시장 빠진다는 건데 그럼 주식하지 말라는 소린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번 하락세가 진저점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 진저점에서 우리는 최저점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최저점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지금까지 급락세가 나와줬다면은 이젠 최저점에서 우상향이 나올 수 있으면 시장에서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에서 어떤 종목이 내 계좌를 바꿀 수 있겠는가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기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일지테크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24.95% 그야말로 급등을 하면서 6,56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일별 시세 보니까요. 우리가 일본 수출 규제 소식이 들려왔던 7월 1일 그때부터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올라갔다가 좀 쉬었다가 또 올라갔다가 좀 쉬었다가 하면서 또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지테크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일지테크가 오늘 차에서 급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 탄소 소멸을 밀어주는 만큼이나 좀 급등세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크게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현대자동차의 1차 부품 협력 업체입니다. 거기서도 이 탄소 강화, 이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에 대해서 개발하는 기업이죠. 근데 탄소 섬유가 왜 이슈가 되는가? 바로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 중 하나였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그거는 뜨지 않았냐? 떴는데 왜 지금 와서 지금 뒷북 치는 거 아니냐 물어보겠지만 이 급등했던 이유 바로 아시겠지만 지소미아에 대한 반사익 수혜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간에 뭐 백색 국가 제외하겠다. 실제 우리나라에도 수출 우대국 제외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이번 8월 말일 날 결론이 나죠. 그럼 그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소강 상태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먼저 이번엔 아시겠지만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했다라고 말씀드린다는 거죠. 서로 가만히만 있었어도 알아서 1년 연장이었는데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에서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맺었던 첫 군사협정인 이 지소미아가 파기가 되면서 그만큼 사이가 안 좋아졌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도 강하게 급등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종목이 뭐냐? 일지테크다. 차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자에서 얼마 갔어요? 이렇게 많이 간 종목이 저점 대비해서 사실상 상승세가 대략 뭐 130%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또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상승세를 오늘 하루 만에 올렸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한다면은 이렇게 많이 갔던 종목들도 24%, 25% 상한가까지 한 번 더 올리는데 새롭게 저점에서 갈 수 있는 신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가 있다 한다면은 그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 얼마나 더 큰 급등이 나오겠는가? 제 생각엔 지금 상황에서는 고점에서 상한가 할 거는 뭐다? 저점에서는
상한가가 아니라 60%, 70%대 신 종목들 아직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한번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육물산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도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19.7% 급등하면서 8,69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 종목의 일별 시세 보니까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올라갔다가 좀 조정받았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조정받았다가 오늘 또 다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삼육물산이요, 그 산소 차단하는 그 필름 이야기하면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오늘 또 다시 강한 흐름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혹시 그 햇반 드셔보셨어요? 네네, 네, 먹었죠. 그 햇반에 이게 이제 산소 차단 필름 그거랑 그게 볼 수 있을 그거군요. 것 같은데 네. 예. 그 산소 차단 필름이 우리가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 왔었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 삼육물산에서 이번에 상용화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이슈 뜨면서 실제 주가가 급등이 났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급등 나오는 거는 우리가 일본을 좀 의지하고 있는 거, 실질적으로 뭐 실제로 본다 한다면은 세도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 에칭가스,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본에서 못 쓴다면은 한국 걸 써야 되니까라고 하면서 이슈가 뜨고 있는 거거든요. 삼육물산의 이번 산소 차단 이 필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전량 수입해 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서도 이제 써야 되지 않을까. 일본께 차단된다면은 그런 의미예요. 왜 그렇냐 한다면은 오늘 급등이 왜 나왔냐. 차트는 보시면은 이 종목도 많이 갔어요. 저점 대비해서 130% 갔던 종목인데 오늘 눌림목이 나온 이후에 한 번 더 상승세가 나와줬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엄청 큰 상승은 아니겠지만 뭐 20%가 좀 넘는 우상세가 만들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바로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안 그래도 심각했는데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관련 수혜주가 급등세가 크게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던 종목도 20%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냐? 한 번도 안 갔던 종목은 얼마나 더 세게 가겠냐? 한 번도 안 갔던 종목 얼마나 더 우상향이 크게 나오겠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 최저점에서 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면서 그 종목 끝까지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종목 두 종목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제약 바이오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이 종목은요, 장 초반에는 상승폭이 굉장히 컸는데 이내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0.48% 상승 마감에 그쳤습니다. 29,9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이 어제 상한가에 딱 도달을 해서 오늘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은 조금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는 모습이어서 좀 실망감이 좀 컸던 종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뭐 주가가 저점에 상한가를 만들고 급등이 나와주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럼 얘기하는 게 뭐 이슈가 있구나. 뭐 코오롱 생명과학이 임상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슈가 있구나 싶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뭔 소리냐 한다면은 이 코오롱 생명과학의 가장 중요한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실질적으로 인보사에 대한 이 악재가 굉장히 큰 상태인데 그래서 언제 2019년도 8월 26일입니다. 6일 오후 2시에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 이거를 상장 폐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을 오후 6시까지 결정짓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근데 여론이 어떻게 됐냐? 여론은 코오롱 티슈진 상장 폐지의 여론이 좀 꺾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코오롱 생명과학한테는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주가가 뛸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뛰고 HLB도 상승 나오고 반등 나오는 이유를 본다 한다면은 그 이유 보시면 차트는 보겠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도 차트 저점에서 갑자기 상한가 만들고 반등 만들어주죠. 그리고 HLB도 지금까지 임상 안 나오다가 갑자기 인상 이슈 뜨면서 갑자기 급등 나와주죠. 지금 시가총액 큰 제약바이오들 신라젠도 볼까요? 신라젠도 저점에서 갑자기 반등 만들어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가총액 큰 제약바이오 종목들 다 반등 만들어주고 있어요. 뭐다? 좋은 이슈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제가 뭘 했습니까? 내년 2020년 4월 총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지지를 올려야 되고요. 지지 올리기 위해선 시장 만등시켜야 돼요. 그 뜻은 뭐냐? 이제 시장 진짜 저점 거의 다 왔다라 보는 부분입니다. 억지로 지금 방어하고 있고요. 억지로 시장 지금 저점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다?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승부볼 기회가 왔다. 지금 억지로 시장 저점을 방어하고 있는 모습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진짜 내 계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계좌를 지금 플러스로 몇 배까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어제 히든 종목입니다. TK케미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이 매수일이었고요. 목표가 3,1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요, 일왕 즉위식에서 뭐 이렇게 거물급 인사가 갈 수도 있다라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정책 수혜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보니까 1.57%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2,765원까지 떨어지면서 우리에게 또 저가 매수, 음봉 매수 전략도 세워주셨는데 딱 기가 막히게 음봉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T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정부 정책 수혜주 중에서도 가장 좀 늦게 가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완벽하게 음봉이 뭐 길지도 않고 짧게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아마 충분히 공략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가장 늦게 갔던 만큼이나 이 종목도 안정적인 상승세, 기존에 드렸던 목표가나 손절가 지키면서 그대로 홀딩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말씀드리면서 그대로 천천히 따라오셔라. 계속해서 에이스는 해드리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희가 여러분들과 직접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2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우리에게 행복한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보석 같은 종목일까요? 지금부터 냉철하게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2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시니까 벌써부터 문자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마르스님 꼭 도와주세요 라면서 일진 머티리얼즈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53,000원에 20% 매수하셨는데요. 매수한 가격까지 올 수 있을지 그리고 향후 전망 부탁드려요 하면서 하트 뿅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 살펴보면은요. 오늘 빨간불 켜면서 3.65% 상승하면서 42,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일별 시세 보니까요. 일단은 손실폭이 있지만 지금 차근차근 또 큰 흐름을 보여주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일진 머티리얼즈 지금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상 일진 멀티리얼스 같은 경우에 주가 지금 상승 흐름을 봤을 때 이 수소차 한창 이슈 좋을 때 정부에서 투자 나오고 수소차 한창 급등 나오고 뭐 실제로 이 관련주들을 다 날아갈 때 뭐 JNK, 오티토 올라가고 그 당시에 급등했을 때 매수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그럼 일진 멀티리얼스가 지금 매수 자체가 좀 높습니다. 53,000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올 수 있겠는가? 반등 나올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수소에 관련된 이슈로 본다면 정부에서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계속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나 계속 밀어주고 있거든요. 정부 이 경제에서도 수소 경제, 수소 도시 이러한 정부 정책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슈가 나올 만한 건 없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항상 얘기하지만 수소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자체가 상단에 매물대에 사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높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 한다면 단번에 53,000원까지 뛴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중장기로 보고 가시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비중 20% 그대로 들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손절가 4만 원 잡으시고요. 목표가한테 1차로 일단 상단 매물대 45,000원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목표가가 5만 원이고요. 5만 원을 돌파하면은 53,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파를 할 때마다 마르스 전문가한테 한 번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으러 오시면은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일단은 손절가는 4만 원 세워주셨고요. 단계별로 소개해 주셨네요. 1차 목표가 45,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53,0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볼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하트도 보이고 별도 보이고요. 이런데요. 지란지교 시큐리티 한번 살펴볼까요? 매수가 1,42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역시나 중장기로 들고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하면서 마르스님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은요. 1.46% 하락을 하면서요. 1,3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이 종목이요. 8월 6일에 1,085원까지 쭉 떨어졌다. 그래도 상승 탄력을 좀 받으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번 주 이거를 이제 또 음봉을 켜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란지교 시큐리티라든가 이런 이 보안 관련주죠. 네네.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이 보안 관련주는 우리가 이 5G 할 때 한참 우리가 뭐 갤럭시 S10 5G 나와주고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이 화웨이 제재 들어가고 그때 한창 이 보안 관련주 나와줬거든요. 5G 블록체인 관련 수혜주 아니면 5G에 관련된 뭐 양자모 관련 수혜주 하면서 그때 나와줬습니다. 그런 종목들 중 하나가 이 보안 관련주로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보안 5G 이슈가 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 반등이나 단기 상승이 나오겠는가 솔직히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 10%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절반은 꼭 매도 쳤으면 좋겠어요. 손실이 엄청 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은 매도 치시고요. 절반만 손절가 할 때 대략 1,290원 날 때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매수가 오면은 전량 매도 하시고 좀 더 빠르게 갈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만나보는 사이에 전화 접수도 끊이지 않고 오고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풀어드릴까요? 국동이요. 국동이요. 매수가하고 비중 좀 알려주세요. 1,570원에 50%요. 네, 1,570원에 50% 가지고 계십니다. 비중이 조금 큰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서요. 네. 처음에는 좀 높은 가격에 샀는데 처음에 25% 샀다가 또 25% 사서 50%를 맞춘 거거든요. 네. 추가 매수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싹 해결하고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도와주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르스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주 보세요, 방송? 네, 다시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국동을 지금 매수하셨어요, 그죠? 네네. 네, 아버지 혹시 국동 매수가랑 비중이 이게 지금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언제 매수하신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한 달 전에 1,700원 근처에서 매수를 했고요. 네네.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1,300원 근처에서 또 25% 매수해서 50%가 된 거예요. 아, 그럼 2차 매수를 하셔서 지금의 이 1,570원이 되셨다. 그럼 본전이네요, 그죠? 그렇죠. 거의 그렇게 됐죠. 네, 근데 혹시 그 국동을 매수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좀 높은 가격에서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매수를 하는 거였어요. 아, 높은 가격에서 많이 빠지신 것 같아가지고. 네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많이 빠졌다 그러면은 반등 나오겠잖아요, 그죠? 네. 근데 혹시 기업이 반등 나올 이유가 없다면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거는 힘들겠죠. 힘들겠죠. 근데 국동이 뭐 니트를 만들고 솔직히 뭐 여러 가지 뭐 건강보조식품도 만들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죠? 네네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최근에 대규모 유상증자가 들어갔어요. 아. 대략 한 185억 정도.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400억이죠? 네네. 네, 지금 400억인데 7월 5일 날 185억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시겠지만 거의 2배로 뛰었죠. 이 시가총액이 유상증자가 들어오면서.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유상증자가 한다는 거는 물론 이 새로운 기업에 투자하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면 좋겠죠.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유상증자의 본질은 돈이 많아서 유상증자를 해요?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해요? 없어서 하겠죠. 그죠? 그럼 돈 없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죠? 그럼 주가는 네. 빠지겠네요? 그렇겠죠. 네, 그럼 국동이 지금 그런 종목이 주가는 국동 빠질까요? 글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말씀드릴 게 국동이 지금 살짝 좀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비중 50%를 국동에 들고 있는 거는 조금 무리이지 않나. 시가총액도 너무 작아서 등락폭도 클 것 같고요. 네네. 비중 50%가 너무 커요.
그래서 말씀드릴게 저는 아버님의 이 종목과 솔직히 아버님의 계좌를 조금 안정적으로 손실 보지 않고 수익 내는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국동은 저는 본전에서 매도 치고 나오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아버님 저점에서 뛴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뛴 종목도 솔직히 한 개라도 알면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국동 본전 매도 하시고요. 네네. 아, 뛸 종목 모르겠다. 또는 지금 빨리빨리 갈 종목 모르겠다 하시면은 네.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종목이 뛸지 잘 알려드릴 거거든요. 네. 끝까지 꼭 보세요, 아버님. 네, 알겠습니다. 네, 아버님 화이팅 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힘차셔가지고 오히려 저희가 에너지를 받으신 것 같아요.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이에요. 다시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또 문자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한국바이오젠이라는 종목이 와 있네요. 8,500원에 30% 가지고 계십니다.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한국바이오젠 7.76% 오늘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좋은 흐름이네요. 7,500원으로 약 손실권에 계시긴 하지만요. 그래도 고가가 8,50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별 시세 보니까요. 이 종목의 차트는 뚱뚱하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 저도 생소해가지고 어떤 종목인가 했는데 한국바이오젠 어떻게 보세요? 네, 종목이 뚱뚱하죠? 네, 이게 뚱뚱해요. 캔들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맞아요. 네, 상장한 게 지금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차트가 흐름이 별로 안 좋다 말씀드리겠는데 항상 이 종목이라는 게 뭐냐면은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상장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주가는 상장하고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약바이오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가가 생각보다 좀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높게 책정이 되면은 상장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때부터는 이 이슈가 끝나는 거죠. 왜? 기대감 때문에 공모가가 올라갔는데 상장하고 나면 기대감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상장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라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 주가는 쭉쭉쭉쭉쭉 보통 빠지는 경우가 많다. 녹십자 랩셀도 마찬가지로 상장 이후에 반토막 났습니다. 실제 아시겠지만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상장 이후에 반토막 나서 셀리도 반토막 나고 다 반토막 나요. 그게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대부분 종목은 고점 대비 반토막 나고 다시 그때부터 우상향 급등 나와주면서 진짜 상승 찾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바이오젠 보시면은 고점 라인대가 얼마예요? 지금 대략 15,000원 라인대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그럼 반토막 얼마예요? 지금 구간이에요. 그럼 제 생각에는 여기서 더 빠지는 것보다 지금부터 새로운 흐름, 지금부터 진짜 흐름을 찾을 수 있으면 하지 않을까?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 8,500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대로 홀딩 하셔라 말씀드리고 매수가가 왔을 때 그 대신에 비중 반절은 줄이고 비중 반절만 일단 9,000원 돌파하는 거 지켜보시면서 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바이오젠은 홀딩 전략 주시면서 매수가 부근에서는 반절 정도 이렇게 덜어내는 전략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열정적인 마르스님 하면서 보내주셨네요. 켄트로스 4,000원에 50% 가지고 계십니다. 비중이 역시나 크신데 아마 테마를 보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오늘 흐름 보면은요, 1.46%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빨간불이 강하게 켜면서 4,200원 선까지 올라갔는데 가면 갈수록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역시나 일별 시세 보면은 7월 1일부터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갔던 종목이 또 더 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테마가 계속해서 이어갈까요? 일단은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가 잘 된 건지 모르겠어요. 17,600원이 이게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캠트로스에 설명드릴게요.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말하면 일본 수출 규제 수혜가 있어서 주가 상승이나 주가 하락세가 나아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이슈가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뭐냐 한다면은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 수혜를 받았었죠. 아까 얘기했던 뭐 실제로 일지테크라든가 아니면은 뭐 삼육물산이라든가 뭐 이러한 종목들이 바로 이 캠트로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대략 4,000원의 비중이 50%거든요. 그러면은 비중 자체가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4,000원이면 굉장히 큰 편이, 이 비중이 50%는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종목이 얼마나 갔어요? 저점 대비 상승세가 대략
한 100% 가까이 급등세가 나왔다가 눌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한 번 더 우사양세가 크게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수 있고, 솔직히 지금 구간에서 큰 급등을 기대하는 건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급등을 기대하기보다도 단기 반등을 기다리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비중 50% 항상 얘기합니다. 너무 크게 넣지 마세요. 왜? 손실도 커진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손절을 잘 못 칩니다. 그러니까 안 가면 매도를 쳐야 되는데 보통 안 가면 매도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빠지면 매도를 치죠. 마이너스 40%, 50% 빠지면 매도 칩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중 크게 넣지 마라 말씀드리고요. 캠트로스는 손절가만 잘 지키면서 일단은 본전 이상 올라왔을 때 소폭 수익이 날 때 전량 매도하고 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량 홀딩 하시고요. 손절가는 3,710원 지키시면서 그대로 홀딩에 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트로스는 본절 부근에서 약간 수익권에 올랐을 때 좀 수익 정리를 하는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고민이 도착해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풀어드릴까요? 수고하십니다. 모나미요. 모나미요. 네, 모나미.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가 7,500원에 비중 10%요. 10%요. 7,500원에 10%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또 네. 좋은 흐름 보여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마르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얼마까지 살아야 될지 좀. 얼마까지?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름인데 어떻게 몸 건강하세요?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아유, 안 좋으세요. 네, 네, 어머니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모나미 좀 깔끔하게 도와드릴게요. 예, 예. 어머니 근데 7,500원 매수하신 게 이번에 올라갈 때 따라잡으신 거예요? 전번에요, 전번에. 전번에 이제 전고점 돌파하고 지금 혹시 TV 네, 방송 네. 보고 계세요? 네, 네, 혹시 이 구간에서 잡으신 거예요? 예, 예.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어머니 항상 얘기하지만 어머니 혹시 몸이 좀 안 좋으신데 그럼 좋으실 때는 등산 좋아하셨어요? 예, 등산 아. 좋아해요. 아셨어요? 네. 어머니 등산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올라갈 때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근데 등산 내려올 때는 빨리 내려오죠. 네, 종목도 마찬가지거든요. 올라갈 땐 천천히 기어 올라가는데 빠질 때 이렇게 미끄럼들 타시 내려와요. 네. 그래서 말씀드릴 게 항상 종목은 고점 매수하면 안 된다. 종목의 모남이 이미 저점 대비해서 얼마나 가려면은 지금 200% 갔는데 200%는 많이 갔죠? 예, 예. 네, 그러니까요. 어머니 다음부터는 고점 매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참고할게요. 네, 어머니. 그래서 이제 모나미가 지금 일본 불매운동으로 주가 뛰었거든요. 한국볼펜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지금 7,500원이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그 이상 가는 건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7천 막 8,000원, 9,000원, 만원까지 가는 건 좀 힘들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가는 게. 언니? 예, 예. 네, 그래서 말씀드릴게 저는 차라리 예. 지금 너무 높으니까 본전 정도는 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전 네. 왔다 그러면은 수익이 안 났더라도 저희는 손실을 안 보고 본전에 전량 매도 치고 가는 게 어떠신가 해요. 아, 그래요? 좀 낮았으면은 제가 그래도 들고 와봅시다 했겠는데 지금 150% 올라간 상태 잡으셨거든요. 200% 정도. 예, 예. 무섭잖아요, 어머니. 그죠? 막 심장 떨리고 손 떨리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 본전 오면은 전량 매도 치고요. 예. 어머니 저점에서 좀 더 빨리빨리 뛸 수 있는 종목들 잡으면 어머니 건강도 좀 좋아지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예, 예. 본전은 네. 올 것 같아요? 예? 본전까지는 올 것 같아요? 본전 정도는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본전에서 매도를 치고 나면 돈이 남잖아요, 그죠? 예, 예. 찍을 종목이 없잖아요. 예. 그 종목 방송 끝에 알려드리니까 방송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예. 그래서 모나미 감사합니다. 손절가는 못 뽑게 알려드리겠는데 손절가는 예. 6,250원 잡으시면서 목표가는 매수가 보면서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신혼님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볼게요.
또 문자가 또 쌓였습니다. 아난티 한번 살펴볼까요? 아난티요. 매수가 15,962원에 비중 15%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별 시세 보니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빠지면서 1.27% 하락하면서 11,65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은요. 작년 말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쭉쭉 올라가더니 이내 좀 힘을 빠지면서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도 일봉 차트 보니까 그래도 저점을 찍고 조금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어떻게 보세요? 어찌하면 될까요? 사실상 아난티가 좀 많이 아쉬운 종목이에요. 왜냐한다면은 실질적으로 항상 얘기합니다. 아난티라는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짐로저스가 사회이사로 있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주가가 한번 크게 얼마 뛰었어요? 저점 대비해서 한 250%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급락 나왔습니다. 뭘로 급락 나왔냐면은 바로 아시겠지만 2월 말입니다. 바로 북미 정상회담 결렬나면서 주가 급락 나왔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북한에서 매주 미사일을 쏴요. 매주 쏩니다. 그냥 매주 쏘고 있어요. 지금 북한이랑 사이가 좋아도 지금 올라갈까 말까 할 판에 지금 북한이 사이가 안 좋고 지금 아시겠지만 북한의 풍계인가요? 거기에 지금 핵시설을 다시 만든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아마 눌림 현상이 계속 나아지고 있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북미 실무 협상은 트럼프의 재선을 위한 실제 아시겠지만 이슈이기 때문에 2020년 11월 때 트럼프 재선이 있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는 북미 정상회담 한 번 더 진행하지 않을까? 비핵화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아마 이 북미 정상회담 이슈 받으면서 매수가 이상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 거의 저점 찍은 것 같습니다. 손절가 나이 때 잡겠습니다. 손절가 나이 때 1,600원 잡으시고요. 목표가 나이 때는 일단은 매수가까지 보면서 천천히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중장기로 한 5, 6개월 보면서 들고 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시 한번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볼게요. 어떡해요. 문자 너무 많은데요. 제가 또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포스코 엠텍 한번 살펴볼까요? 6,230원에요.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될까요?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등락을 거듭하다가 0.67% 상승을 하면서 5,980원에 마감했는데요. 이 종목이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 이름이 뭐죠? 고망강강 신소재 요 이야기 하면서 쭉쭉 올라가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혹시 이때 가져가신 건지 그러면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사실상 지금 종목들 중에서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는 뭐 방금만 심소재 이슈도 네네네. 있겠지만 사실 중국의 뭐 히토류 이슈가 맞아요, 엮여 있는 맞아요. 종목도 포스코엠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내화라든가 해인이라든가 뭐 이러한 종목들이 다 히토류 관련, 희귀금속 관련된 이슈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아직도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안 끝났어요. 미뤄둔 거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 아직 죽는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단기 반등을 한 번 더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저는 단기 반등 사람 노려보면서 손절가 라인 때 어느 구간? 지금 구간에서 저점의 매물대 라인입니다. 바로 5,500원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6,500원 돌파하는 거 보면서 가져가시라. 그 대신에 돌파하거나 손절가 닿아지게 되면은 한 번 더 마르스 전문가한테 물어보러 오시면은 큰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히토류 관련 종목들은 단기 반등이 기대가 되니까 계속해서 홀딩하시면서 손절가 5,500원 그리고 목표가 6,500원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빠르게 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풀어드릴까요? 인터엠이라고요. 인터엠이요. 예, 네, 예. 매수가하고 비중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게 투자수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건데 지금 한 6개월 전부터 해서 100%를 투자했는데 100%요? 예, 예. 네, 그럼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한 3,200원 정도입니다. 3,200원. 네, 알겠습니다. 3,200원에 100%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좀 마르스 전문가님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한번 풀어주실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네, 걱정이 좀 많으시겠어요. 참 너무 잘못된 습관이라고 알면서도 이렇게 계속 그랬습니다. 매달 전문가님 방송 그러니까요, 보면서도. 지금 많이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인터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뭐 음향기기 관련주로 하겠지만 예. 솔직히 그건 별로 안 중요한 거 아시죠? 네, 음향기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뭔 소리냐면은 인투햄이 과거입니다. 과거 상승세를 보시면은 예. 주가가 한번 2016년도에 뛴 적이 있어요. 예. 이 당시에 뛰었던 이유가 아시겠지만 정부 정책 이슈를 떴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실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정부 정책 이슈 떴던 뭐 써니전자라든가 아니 그 당시 떴던 게 뭐 에이텍이라든가 엮여서 같이 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오랫동안 쉬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아시겠지만 저점에서부터 그 뛸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왜? 내년에 총선 관련 정책 수혜주, 그 다음 예. 연도에는 대선 관련 정책 수혜주 그런 종목이 인투햄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비중 100% 솔직히 비중 100%는 너무 커요. 그죠? 예. 한 50%만 했더라도 조금 이 가뿐하게 상담했을 텐데 100%라니까 저도 어깨가 좀 무거워요. 네, 그래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지금 예. 구간이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지금 가격 대비, 유통 물량 대비, 지금 시가총액 대비 89,000주 너무 적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중 100%는 너무 크다. 그래서 지금 손실을 봤을 때 한 마이너스 25%쯤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그럼 과감하게 저도 솔직히 들고 가면 좋겠거든요. 근데 리스크를 좀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지금 25% 정도 수익 낼 종목은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희 예. 반절 정도는 과감하게 매도를 치겠습니다. 아시겠죠? 절반만. 네. 절반 정도 네, 줄이라고요. 절반은 예. 과감하게 매도를 치시고요. 예. 절반은 저는 좀 중장기로 끌고 가도 해볼만 할 것 같거든요. 아, 아시겠지만 정책 수혜가 계속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저는 절반은 과감하게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매도 치시고요. 예. 절반만 저는 지금 그어놨습니다. 손절가 2,000원 잡으시고 예. 목표가 지금 구간에서 상단 매물대입니다. 일단 2,900원 돌파를 예.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 예. 절반만 2,000원 잡고 목표가 2,900원 잡고 예, 중장기라 함은 5개월, 6개월 보란 소리야.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5개월, 6개월 잡고 절반만 들고 가시고 예. 절반은 매도 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근데 반절 매도 치고 나면 찍을 종목 없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방송 끝까지 보시고 예. 어떤 종목이 좋을지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버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청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히든스탁의 하이라이트죠. 히든 종목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정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이 금요일에 나오시면은 우리 게시판이 진짜 핫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또 다음 주에 우리가 공략해야 할 종목에 대해서 기대도 크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인지 힌트 좀 주세요. 일단 사실상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급등했던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를 찍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1차원적이지 않은 고차원적인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를 찍어낸다 말씀드리겠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번에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님께서 영국의 BBC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뭔 소리냐?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한국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다라고 밝혔어요. 뭔 소리냐면은 6월에 이 오사카에서는 일본과 함께 우리 공정한 무역, 투명한 무역 진행하자 해놓고 4일 만에 일본 수출 규제를 때렸다. 그래서 난 화가 나 있는 상태다. 한국은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일본에서 문제를 잡고 있는 이 강제징용에 대한 보복 조치 그런 부분에서 강제징용 보상금 판결에 대해서 9월부터 협상에 들어갑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 아직까지도 지금 한일 관계가 풀릴 징조가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될 징조가 많아진다라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다? 이번에 실제 아시겠지만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파기가 났죠. 한일 군사협정이 최초로 진행된 게 파기 났습니다. 지금 최악의 최악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관련된 실제 일본 수출 규제 신정책 수혜주를 찍어야 되는데 실제로 본다 한다면 이번에 백색 국가, 그러니까 일본의 화이트 국가 제외 한국도 진행하고요. 한국에서도 수출 우대국 제외를 합니다. 언제? 이번 8월 말에 확정을 짓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이번에요. 일본에서 수출 규제 진행했죠. 화이트 국가 제외했죠.
28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3차 보복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시겠지만 뭐예요?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가 안 좋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화나 있다 하겠지만 일본에서도 지금 아시겠지만 뭐예요? 수출 규제 화이트오카 제외 더불어서 3차 보복까지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새로운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가 반사의 이익으로 더 큰 상승, 더 큰 급등, 더 큰 상한가가 얼마 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뭐라 했습니까? 이 일을 계속 쌓을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최악을 달릴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뭔 소리냐? 해결은 봐야겠죠. 그 해결 볼 수 있는 정답 어디 있다 했습니까? 바로 아시겠지만 이번 10월 22일입니다. 일왕 즉위식에서 우리는 한일 간의 관계를 풀 수 있을 만한 유일한 키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라 했습니까? 바로 이낙연 국무총리님이 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예요? 일본 즉위식에 참여하는 10월 달에 들어가는 그 한일 관계가 풀어질 수 있을 만한 정책 수혜주가 이번에 가장 크게 가고 이번 일본 수출 규제 중에서도 새로운 상한가 대장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나고입니다. 제가 금요일 방송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데 오늘 밤 9시 마르스 전문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그 한 종목 공개하니까요.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떤 장좀 잡을지 모르겠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다 높이 있어가지고 찍기 무섭다. 최저점에서 상한가 기대되는 그 일본 수출 규제 상한가 후속주 단 한 종목 공개하니까 오늘 밤 9시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에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니 또 금요일 되니까 영화 생각이 나네요. 전문가님,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네, 그 지난번에 제가 실제로 종목을 드렸을 때 그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은 이 같이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사실상 종목이 좀 급등이 많이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올라가긴 했으나 상한가를 못 가서. 네, 마침 아쉬운 마음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스케줄을 비워놓고 어허. 이번에 기필코 네. 상한가를 목표를 잡고 한번 기대를 해보겠다.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 중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신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다 고점에 있어요. 다 130%, 120%씩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도 30% 간다면은 새로운 신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라면은 그것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죠. 한일 관계 지소미아에 의한 최악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 볼 수 있는 바로 10월에 일왕 즉위식에 따른 정부 정책 수혜주다. 거기에 따른 종목이란다면 저점에서 첫 상한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그 한 종목입니다. 제가 이번에 오늘 방송 끝나고 오늘 9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하니까 이번 폭락자의 손실이 너무 크고 내 계좌를 최저점에서 복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공포 영화 하나가 개봉을 했더라고요. 그 영화로 한번 체인지해가지고 토요일에 한번 갈 수 있도록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